혹시 당신도 이 덫에 걸려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요즘 자꾸만 마음이 허전하고 웃을 일이 없어지셨나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밤만마저 이루셨다고요? 단순한 노화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위험한 신호들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드리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여러분께 절대로 놓치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노인성 우울증 이야기인데요. 에이, 우울증. 그게 별건가? 나이 들면 다 우울한 거지 뭐.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노인성 우울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무섭게 우리 삶을 갉아먹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초기에만 알아챈다면 충분히 극복하고 다시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인성 우울증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보고 우리 스스로와 주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노인성 우울증,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5가지 경고, 신호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 자, 그럼 이제부터 노인성 우울증이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 5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도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 멈추고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첫 번째,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끝없는 우울감과 무기력의 늪, 그리고 그 시면, 가장 흔하고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네, 그냥 기분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아무런 희망도 느껴지지 않고 온종일 슬픔과 허무함이 당신을 짓누른다면, 그리고 이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단순한 기분 저하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평소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도, 손주 재롱 보는 것도 시들해지고 그저 누워만 있고 싶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귀찮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어지셨나요? 이건 당신의 뇌가 더 이상 삶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이대로 사라지고 싶다 같은 섬뜩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돈다면 이건 절대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고립감,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는 허무함이 당신을 잠식하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우울증의 깊은 심연에 빠져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72세 이순자 어르신, 심화된 무기력과 고립. 순자 씨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분이세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텃밭 가꾸고 친구분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시면서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만 주무시려고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더라고요. 자꾸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시고 표정에 웃음기가 없으셨어요. 처음엔 나이 드시더니 기운이 없으신가 보다 했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머니, 산책이라도 나가실까요? 하고 여쭤보니 어머니가 내가 왜 나가? 나가봤자 무슨 소용이라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눈 감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머리가 쭈뼛 섰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닌데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의 무기력함과 웃음기 없는 얼굴은 단지 노화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은 약물 치료와 주간보호센터 활동을 병행하시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계십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죠. 어머니께서 그 당시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보세요. 이순자 어르신처럼 삶의 활력을 잃고 주변 사람들과의 단절을 선택하려 한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삶의 모든 에너지를 잃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거나 세상의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매우 지쳐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렇게 길지?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와 그 고통스러운 밤들.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겨우 잠들어도 새벽녘이면 눈이 번쩍 뜨여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 혹은 반대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어지는 극단적인 변화. 혹시 요즘 당신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우리 몸은 잠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 밤을 꼬박 새우거나 반대로 온종일 축 처져 잠만 잔다면 당신의 뇌가 정상적인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새벽 각성은 노인성 우울증의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 밤 동안 당신의 뇌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8세 박영수 어르신, 불면증으로 인한 악순환. 저는 원래 잠이 보약이라고 생각할 만큼 잘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에 누우면 새벽 2시, 3시까지 말똥말똥한 거예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4시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그때부터 온갖 잡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앞으로 뭘 해서 먹고 살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죠. 매일 밤이 두려웠고 아침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짜증만 늘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해서 혼자 소주를 마시다가 잠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다음 날은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멍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상담해보니 밤에 잠 못 자고 불안했던 것이 다 우울증 증상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그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우울증이 보내는 절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겁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입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나이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세요. 당신의 밤이 고통스럽고 수면의 질이 극도로 나빠졌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푹 자야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밥맛이 없거나 혹은 끊임없이 먹거나 식욕의 극단적인 변화, 그리고 몸이 보내는 적신호, 정성껏 차려진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 들 힘조차 없고 맛있던 반찬도 흙맛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유 없이 자꾸만 허기가 져서 밤낮 없이 무언가를 찾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감정 상태에 따라 식욕이 크게 변합니다. 심각한 우울감에 빠지면 식욕이 사라져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폭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몸무게가 크게 줄거나 늘었다면 이건 단순히 소화 불량이나 식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75세 김봉래 어르신, 식욕 부진과 체중 감소. 어르신은 평소에 입이 짧으셔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아예 밥을 안 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반찬을 해드려도 한두 숟갈 뜨고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수저를 놓으셨어요. 음식에서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풀 뜯어 먹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한 달 만에 살이 5kg이나 빠져서 뼈밖에 안 남을 지경이었죠. 옷이 헐렁헐렁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꾸 기운이 없다고만 하시고 말씀도 줄어들어서 가족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드셨는데 점차 식욕이 돌아오시면서 얼굴에 혈색도 돌고 기운도 차리셨습니다. 살이 빠지는 건 단순히 노화 현상일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9세 강춘자 어르신, 폭식과 불안감. 저는 반대의 경우였어요. 갑자기 단 것이 미치도록 당기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빵이나 과자 같은 걸 계속 먹고 배가 불러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먹고 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이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 병 생기겠다 하는 자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원래 마른 체형이었는데 두세 달 만에 살이 10kg 가까이 찌면서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망가지는 것 같아 너무 우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불안감 때문에 폭식을 하시는 겁니다. 우울증의 한 형태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왜 그렇게 밤마다 음식을 찾아 헤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식욕은 우리의 생명력과 직결됩니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거부하거나 비정상적인 식욕에 시달린다면 당신의 마음이 위태롭다는 증거입니다.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아예 음식을 멀리하는 극단적인 변화가 있다면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이유 없는 신체 통증의 반복, 그리고 마음이 보내는 절규. 건강검진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머리가 지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증상이 매일 반복된다고요? 혹시 이 통증이 마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병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면 우리 몸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만성적인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근육통, 가슴 답답함, 숨쉬기 곤란, 심지어 심장 통증처럼 느껴지는 증상까지 원인 모를 신체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절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 늙어서 그래. 어쩌겠어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통증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70세 최만복 어르신, 만성 통증과 우울증의 연결. 저는 몇 년 전부터 이유 없는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밤잠을 설쳤고 눈도 침침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만 하셨죠. 그런데도 머리는 매일 망치로 맞는 것 같았고 소화도 잘 안 돼서 항상 속이 더부룩했습니다. 온몸이 쑤셔서 잠을 제대로 못 잤고요. 어떤 날은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 혹시 우울한 건 아니야? 라고 묻더군요.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내가 왜 우울해? 멀쩡한데 몸이 아픈 거지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에 의욕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됐습니다. 식구들과 말도 하기 싫고 그저 혼자 방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결국 아내의 권유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지긋지긋했던 두통과 몸살 기운, 가슴 답답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이 아팠던 건 사실 제 마음이 아팠다는 신호였던 겁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73세 이정자 어르신, 소화불량과 신경성 위염. 저는 몇 년 전부터 심한 소화불량에 시달렸어요. 밥만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부룩하고 명치 끝이 아파서 잠도 못 잤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성 위염이라고 하는데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심하냐고 묻는데 솔직히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엄마, 혹시 요즘 기운 없고
우울해 보이는 거 알아요. 하고 묻더군요. 생각해보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된 외로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들이 저도 모르게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소화불량으로 나타났던 거죠. 상담을 받고 마음을 털어놓으니 속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처럼 몸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만성적인 통증은 당신의 마음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그래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에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5번째,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 그리고 치매와의 혼동. 최근 들어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방금 들었던 이야기도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신문이나 책을 읽으려 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원래 그래 하고 넘기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기억력 저하와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뇌 기능 자체가 저하되어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치매 초기 증상과 혼동될 수도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는 치료를 통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치매는 아직 완치가 어렵다는 차이가 있죠. 78세 한 성자 어르신, 기억력 감퇴와 우울증. 저희 할머니는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던 분이세요. 가족들 생일은 물론이고 옛날 일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셨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갑자기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어요. 가습을 끄는 걸 잊으시거나 돈을 어디 뒀는지 모르시거나 심지어 손주 이름을 헷갈리실 때도 있어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치매인가 싶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치매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대신 경도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작스러운 기억력 감퇴에 대한 스트레스와 함께 은퇴 후 삶의 의미를 잃으면서 우울증이 찾아왔던 거죠. 치료를 받기 전에는 무언가 배우려고 해도 머리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간단한 계산도 틀리는 경우가 많아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가 되나 보다 하고 절망하셨죠. 하지만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화투도 치시고 간단한 살림도 척척 해내십니다. 다행히 치매가 아니어서 안심했어요. 만약 나이 탓이라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큰 후회를 했을 겁니다. 71세 김순희 어르신, 집중력 저하와 독서 활동의 어려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한 문장을 여러 번 다시 읽어야 겨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책에 집중이 안 되고 읽다가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 읽는 것이 괴로워지고 결국 책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니 너무 허무하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점차 집중력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다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중요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우울증이라면 치료를 통해 당신의 인지 기능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에게 우울증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이제 노인성 우울증의 초기 증상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하필 노인성 우울증이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리는데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질환과의 복합적 발생, 어르신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체 질환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증이 있으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거나 질병 관리를 소홀히 하여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던 76세 박할머니는 통증이 너무 심해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점차 외출도 줄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셨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겹쳐 통증을 더욱 극심하게 느끼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황이 되셨죠. 통증과 우울증이 서로를 악화시키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상실감, 은퇴, 배우자의 사망, 자녀의 독립, 친구들과의 이별 등 어르신들은 삶의 중요한 변화와 상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유발하고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이런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이 할아버지는 삶의 의미를 잃고 깊은 우울감에 빠지셨습니다. 매일 아내의 사진만 보고 눈물을 흘리며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쓸데없는 짓이라며 문을 닫아버리셨죠. 결국 이 할아버지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 들어서 원래 그렇다며 자신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방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진단이 늦어지고 병이 깊어진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앞서 언급된 최만복 어르신처럼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뒤늦게 우울증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거긴 미친 사람이나 가는 곳 아니냐며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죠. 하지만 이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병을 키우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 등 인지 기능 문제를 동반할 수 있어 치매와 혼동되기 쉽습니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노인성 우울증은 더욱 섬세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나이 탓이라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치유하고 황금기를 되찾는 7가지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증상들이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외부에 드러내는 순간 치유의 문이 열립니다.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혹은 이웃에게 솔직하게 당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요즘 잠이 안 와서 힘들어. 밥맛이 없어. 자꾸 슬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용기의 증거입니다. 어르신들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걱정 끼칠까봐 자신의 힘든 점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당신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솔직함은 자녀들에게 당신을 도울 기회를 주는 것이며 더 큰 불행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야 합니다. 정신과 방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버리세요. 요즘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통해 당신의 어려움을 듣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을 바로잡아 줍니다. 우울증 약은 중독되는 약이 아닙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면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상담 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망설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은 깊어지고 치료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세요. 세 번째, 활동적인 삶은 당신의 활력소. 규칙적인 운동과 야외 활동.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까운 공원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기 등 햇볕을 쬐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비타민 D 생성에도 필수적이며 이는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걷기 모임이나 게이트볼, 탁구 같은 활동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70세 최영희 어르신. 저는 원래 집순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잠만 자고 싶고 밖에 나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실버 건강 체조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참여해봤습니다. 처음엔 몸도 찌뿌둥하고 재미도 없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햇볕도 쬐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체조하러 가는 게 이제는 삶의 낙이 됐어요. 네 번째, 맛있는 음식이 곧 보약.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한 영양 섭취. 먹는 즐거움은 삶의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식욕이 없어도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우리 몸과 뇌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등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는 뇌 기능 활성화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것이 외롭다면 이웃과 함께 식사하거나 경로당 등에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은 당신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외로움은 이제 그만. 사회적 교류와 관계 유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누군가를 돕는 것도 큰 보람과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녀들과 자주 연락하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고립되는 것은 우울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나 친척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배움은 당신의 뇌를 젊게.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 오히려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공부, 컴퓨터 활용법 익히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어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제공하여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74세 김명자 어르신. 저는 평생 살림만 하다가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니 너무 허전하고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죠. 처음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했지만 옆자리 어르신들과 서로 도와가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손주들 영상도 찾아보고 친구들과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니 자신감도 생기고 삶이 다시 활기차졌어요.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7번째, 스트레스 관리.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긍정적 사고와 마음 챙김. 어르신들의 삶에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울증 예방과 극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아서 감사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받아서 감사하다 등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생각은 당신의 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한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연습도 좋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를 끊어내는 연습은 우울감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손을 내미세요. 어떠셨나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과 해결책들이 당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단 하나의 증상이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은 당신의 삶을 다시 희망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노인성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뇌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절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기에만 알아챈다면 약물치료, 상담치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병은 숨기면 더 커집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리세요.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솔직하게 당신의 힘든 마음을 이야기하세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 상담 전화 1577-019도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는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힘들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단 한 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의 편에 서서 당신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그날까지 마음길벗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